안녕하세요. 렉시스 넥시스의 전사랍니다. 네. 이게 마지막 세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특허 분석이나 조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 봤어요. 어떻게 지속 가능한 혁신과 투자를 추적하고 측정할 것인가.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들으시는 SDG라든가 ESG 관련한 토픽들이 굉장히 핫한 부분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R&D를 하시는 분들이나 IP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회사로부터 "우리 팀에게 SDG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물어봤을 때 혹시 거기에 관련된 아웃풋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있어서 그다음 기관에 있어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한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특허이고 R&D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한 혁신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 UN SDG에 해당되는 지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표들과 어떤 특허들의 연관 관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R&D라든가 지재권이라든가 어떤 이노베이션들이 얼마나 이 SDG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중에서 제가 SDG 13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약간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대전에 왔기 때문에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의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연구기관들의 SDG 관련 특허 경쟁력을 한번 분석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저희 독일에 있는 오피스에서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굉장히 큰 피해를 봤어요. 이것처럼 기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아 문제,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역시 세계가 이제 글로벌로 가면서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나라에서 있던 문제들이 결국엔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앞으로 쭉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지속 가능성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문제나 한 기업이나 한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현 세대 지구를 뒤흔드는 굉장히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기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SDG라는 해당하는 이 저희가 쭉 살아오는 그 시대 속에서 제가 1972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실제로 이런 어떤 그 기후 문제에 대한 것들을, 환경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제기되어서 실제로 1992년 그리고 97년 교토 의정서 등을 등이 더 연장되면서 이런 기후 변화 협약들이 더 굳건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에 유엔에서 SDG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듣는 그 SDG라는 것은 2015년에 이제 목표를 가지고 산정하게 되었고요. 2030년을 타깃으로 그것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정부 기관들이 어떤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뭐 백악관은 여기에 2030년까지 그린가스를 50% 이상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들, 그리고 실제 이거는 JPX라고 해서 일본 증권거래소 이렇게 해석하면 되실 것 같아요. 에서는 어떤 기업에게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ESG 관련한 이슈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17가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정했어요. 여기 보시면 17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특허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R&D랑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잘 보시면 실제로 이런 것들은 가능한 목표들이고요.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세분화된 목표와 실제로 어떤 인디케이터들이 더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분화된 목표와 인디케이터를 잘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R&D와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제로
분석을 해본 결과 상위 100대 기업들, 즉 글로벌하게 상위 100대 기업들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특허를 많이 출원해내고 있는 그런 상위 100대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 그 기업들의 보고서에 뭐 연례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SDG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표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한국에선 가장 많이 들으셨던 지표가 아마 ESG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UN SDG, 이 두 가지 지표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상위 100대 기업을 쭉 분석해봤을 때는 UN SDG에 해당되는 그 프레임워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실 때 이 지표도 활용할 수 있고 이 지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고민할 때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자 할 때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SDG가 비즈니스에서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왜 특허 컨퍼런스에 가서 SDG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의 고객들, 뭐 기업 고객이든 일반 개인 고객이든 78%는 이 보고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PwC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78%는 이제 이런 SDG 의지에 서명한 기업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제품을 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업의 72%는 이미 난 어떻게 해서든 SDG에 참여할 거야 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중에서 41%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5년 이내에 이 SDG를 내 사업 방식에다 전략으로 짜서 넣을 거야 라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즈니스가 전체적으로 SDG에 대해서 중요도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왜 R&D와 IP가 중요할까요? 사실 기업의 비즈니스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은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 개발이고 그 기술 개발 R&D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표준화된 지표는 특허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특허, 관리해 나가는 특허가 실제로 이 기업이 SDG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투명한 인디케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DG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R&D와 여러분들이 하는 특허가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회사, 기업, 국가의 SDG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큰 드라이빙 파워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SDG가 왜 중요한지, 지속 가능성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면 굉장히 유명한 레리 핑크라는 CEO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는 곳의 CEO인데요. 이 회장님이 해마다 투자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CEO에게 서한을, 레터를 보냅니다. 해마다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 안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레터들을 보면 이 레리 핑크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를 뜻하냐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석탄을 통해서 뭔가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더 많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이런 지속 가능성이 해당되는 것들을 해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큰 흐름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IP라든가 R&D 쪽에서 어떤 역할을 더 해야지만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아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들어보셨던 ESG나 SG 두 가지의 그 팩터들이 있을 텐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더 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알맞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보면 ESG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실제로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세스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간다. 그리고 정확한 매트릭이라든가 기술을 매핑할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SDG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개의 글로벌 목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세부적인 목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70개 정도가 있고 그 세부 목표마다 지표가 다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기술들하고 매핑하기 굉장히 유리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R&D 기술들이 이 SDG에 얼만큼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SDG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며 그리고 이거는 유엔이 가지고 있는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굉장히 클리어한 목표가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유엔의 SDG 목표를 채택을 해서 저희 제품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ESG만 진행을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기업도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ESG와 SG가는 굉장히 유사한 중첩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ESG를 추진하시는 회사도 기술 분석은 SDG와 잘 매핑을 해서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조금 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SDG를 실제로 특화하고 매핑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엔의 SDG 목표를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실제로 17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지만 골이 있지만 그 안에 더 세세한 목표들이 있어서 169개 정도의 목표가 있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200개가 넘는 지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 해당되는 지표라든가 카테고리를 다 분석을 해서 이 세부 지표가 어떤 기술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IPC라든가 다양한 키워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작업한 걸 보면 저희 패튼 사이트라는 솔루션에서 나오는 레이더 차트입니다. 실제로 17개 중에서 지금 현재 4가지는 아직 분석 중에 있고요. 13가지의 SG 골들이 다 특허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글로벌 특허와 매핑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학연에서 가지고 있는 A라는 기술은 SDG 3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매핑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글로벌 특허들을 보면 어떤 분야가 좀 더 강하게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이렇게 SDG에 매핑된 특허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특허팀에게 회사에서 와서 묻습니다. SDG에 기여하기 위해서 특허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대외 홍보팀이나 마케팅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어떻게 재활용을 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스타벅스에서. 근데 실제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특허팀에서 하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는 이렇게 SDG 관련한 기술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경쟁력이 있어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더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게 더 핵심적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특허로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면 이 특허 데이터가 회사에다 어떻게 지속 가능한 혁신을 기여하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얼마나 기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기업들이 SDG, 지속 가능성 ESG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환경을 보호한다. 나는 열심히 재활용을 한다. 열심히 남을 돕는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액션으로만 보여주는 그린워싱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특허가 건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얼마나 경쟁력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 특허의 품질을 평가하는 그런 팩터들이 있는데 그 팩터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쪽 분야에 있어서 건만 많은 게 아니고 하이 퀄리티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챔피언이 누군지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는 사실 특허팀만 보시는 그런 어려운 기술이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라든가 그리고 비특허 전문가도 보셨을 때 기술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공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보들을 더 쉽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요. 그 솔루션 이름이 이제 패튼 사이트라는 건데
이 패턴 사이트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실제로 특허의 최종 소유권자 정보를 저희가 실제로 다 작업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투자를 결정하거나 특허의 어떤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리걸 스테이터스, 법적 상태, 특허의 상태를 가장 정확한 정보로, 업데이트된 정보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허가 어떤 건수의 트렌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특허가 가진 경쟁력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글로벌 탑 500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저희 패턴트 사이트를 써서 연례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ESG 보고서, SG 보고서를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됐던 지표들이 일단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 업계에서 인정하는 지표를 활용한다는 것이 특징들이 있고요. 조금 어려워 보이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표들은 일반적인 건수 개념의 특허를 평가하는 건 약간 다르고요. 품질 평가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특허가 얼마나 주위의 기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 영향력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가 가진 기술 자체가 이 글로벌한 마켓에서 어느 마켓에 얼만큼 파급력을 미치는지, 그래서 저희가 마켓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시장 파급력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값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지수와 이런 그룹들이 다 모아진 총 특허 자산 지수라는 개념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보셨던 출원권, 등록권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시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저희는 좀 더 중요한 특허들,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이제 추후에 나오는 분석들은 제가 이런 총특허 자산 지수, 저희가 이제 줄여서 PAI라고 부르는데 이런 결과물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 SDG 기술을 활용해서,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결과들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저게 일단은 한번 글로벌 특허들을 한번 다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개발, SDG와 연관된 특허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그 해당 건수도 많이 늘었고요.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특허의 가치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고 드라이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0년하고 2020년을 비교했을 때 그 관련된 기술들이 10% 정도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은 SDG 관련한 특허나 BSG 관련한 특허의 평균 품질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SDG 관련한 특허가 평균 품질이 한 30% 이상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가치 있는 특허들, 중요한 특허들이 SDG 관련한 특허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건 툴에서 이제 실제로 나왔던 결과물들이고, 보시면 상위 5개국, 글로벌하게 상위 5개국들이 가지고 있는 UN SDG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미국이 이제 단연코 1위지만 여러분이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중국은 거의 미국과 유사하게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출원 건수도 굉장히 많지만요. 실제로 유엔이 차이나 가지고 있는 특허 자체 퀄리티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SDG 관련한 부분들, 특히나 09번, 그 다음에 13번, 이게 클라이밋 액션 쪽이거든요. 03번, 이런 쪽은 중국이 굉장히 탁월하게 많은 특허들과 자산 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실 수 있겠죠. 물론 한국도 현재 5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상위 10개 기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흔히 많이 아시는 한국 기업들 이제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삼성, LG,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삼성이 가장 탑으로 UN SDG 관련한 특허 자산, 얼마나 좋은 특허 자산 지수를 가지고 있는가 볼 때 삼성이 1위 기업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이 두 번째, 03번이 굿 헬스 이런 쪽에, 그러니까 웰빙. 그래서 존슨앤존스가 그런 쪽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기술들이 여기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LG전자나 LG화학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09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LG화학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위 10개 기업 중에 3개는 한국 회사들이 SG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여기
13번에 해당되는 클라이밋 액션에 해당되는 기술들을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시면 SDG 13에 해당되는 클라이밋 액션 관련한 상위 발명자를 저희가 10개를 쭉 뽑아서 봤을 때 그중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쭉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베르타스 윈드라는 회사가 이제 가장 큰 포트폴리오 구성률을 가지고 있고요. 도요타 그룹, 이 한 전체 도요타 그룹의 특허 구성 중에서 한 24%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SDG 13번에 해당되는 특허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타는 굉장히 뛰어난데, 실제로 토요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요타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요.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더 주의 깊게 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그리고 기술들이 많이 온라인 맞아가는 거죠. 기업이 실제로는 지속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 지속 가능 경영을 하겠다, 나는 거기에 기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 분석하기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보통은 그 대외 협력팀이라든가 대외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만들어내는 메시지를 보고 많이 이 회사가 ESG를 하는구나, SDG를 하는구나, 환경에 기여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어떤 R&D, 이노베이션 자체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봐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도요타 같은 걸 분석을 해보면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요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달하는 메시지와 실제 그들의 기술이 온라인에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평가하거나 할 때 예전에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집중했지만, 실제로 돈을 투자하는 어떤 펀딩 업체라든가 아니면 아까 보셨던 그런 블랙북 같은 데는 그런 데이터보다는 더 투명성 있는 데이터를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이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데이터들을 아마 여러분의 기업이나 기관에 계속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들의 경쟁력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요. 전체는 아니고 한 10개 정도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SDG 관련 경쟁력을 한번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기를 원하시면 사실 저희 부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해당 기관에 좀 찾아가서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샘플링을 한 거라서 빠져있는 기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대전에 있는 기관들 좀 작아서 보이시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출연연과 그 다음에 대학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스트하고 충남대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SDG 관련 아까 보여드리는 그 1번부터 17번에 해당되는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기술들을 이렇게 매핑을 해봤을 때요. 기본적으로 에트리, 흔히 이제 다 생각하실 정도로 에트리는 건도 많고 사실은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쪽에 해당됩니다. 에트리의 기술들이 탑으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카이스트가 SDG 관련한 뛰어난 기술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화학연구소, 이런 순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9번에 해당되는 분야, 그다음 7번, 3번에 해당되는 분야들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랑 조금 유사한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르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전 소재에 있는 기관들은 이렇게 SG 관련한 기술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카테고리, 아까 여기 앞에서 보셨던 SDG 03번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좀 잘라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17개의 골이 있지만 그 한 가지 골 안에 세부 골이 또 있어요. 그 세부 골에 해당되는 한 분야, 에어 폴루션 프리벤션이라도 공기 오염 방지하는 기술 분야 쪽에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있는 그 기관들 중에서 화학연구원이 가장 큰 특허 자산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허 건수도 많고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희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좀 더 세세한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래서 화학연이 여기 출연연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그 다음이 기계연인 것 같죠. KIMM이면
그다음에 아마 에너지연구원인 것 같은데 이런 순서로 그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볼게요. 아까 이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10개 정도의 출연연과 대학을 본 거고요. 대전에 있는 것들. 저희가 글로벌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을 봤을 때는 화학연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똑같은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는 화학연이 한 13위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차이나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는 이 중국의 굉장히 큰 대학 연합 같은 곳인데요.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고 비교했을 때는 특별히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같이 굉장히 리딩을 하면서 나가는 그룹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중국 기업이거나 중국 대학입니다. 이쪽 분야는 중국이 굉장히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술군에 있어서. 하지만 그 화학연도 역시 뛰어난 결과값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크하게 키스티 쪽 부분이 좀 나와서 저희가 키스티를 한번 조금 더 보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 기술 자산 지수는 특허의 기술적인 경쟁력, 그다음 마켓 파급력, 그다음 특허 수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나오는 값인데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실제로 특허가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의 시장 파급력만 좀 보기로 했어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건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키스티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이런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포트폴리오 사이즈, 특허 그 패밀리 구는 작지만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특허를 볼 때 단순히 건수 위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퀄리티 위주로 보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값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냥 건수로 봤을 때는 키스티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키스티는 굉장히 뛰어난 특허 경쟁력 지수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기술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이 앞에서 저희가 화학연을 얘기했기 때문에 화학연 자체 SDG 경쟁력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레이더 차트를 써서 보시면 실제로 화학연은 이 17개지 분야 중에서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여기 03번에 해당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그 에어 폴루션이 여기 해당되는 기술 중 하나였거든요. 쪽하고 그 다음에 SDG 09인 것 같아. 이노베이트, 인더스트리 관련한 기술들, 그 다음 12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03번에 에어 폴루션 프리벤션, 공기 오염 방지 관련한 기술을 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 03번을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클릭해서 03번을 좀 펼쳐봤어요. 자, 화학연의 SDG 관련 3번 고래 세부 기술 경쟁력을 보시면 이런 피크가 나오는, 여기가 다 03번의 세부 카테고리입니다. 세부 골들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그 아까 보여드린 공기 오염 방지 기술이었는데 그거 이외에 03번 카테고리 중에서 화학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부분이 있었어요. 뛰어난 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캔서, 암하고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화학연이 하는 것 중에서 03번이 웰빙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암을 예방한다거나 디텍팅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뛰어남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연이 가진 03번 카테고리 중에서 세부 기술군에서 여기서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캔서 관련한 기술은 꾸준히 포트폴리오 사이즈, 특허 군의 수도 늘고 있고요. 기술 경쟁력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이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쪽 분야 기술은 포트폴리오 사이즈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급격히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25는 아주 2.5인데요.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SDG 03 부분에 있어서 화학연의 기술들은 어떤 구성으로 구성돼 있고 실제로 이 캔서 부분이 강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기술도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분석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지속 가능 경영,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구사항을 받으셨을 때 회사로부터 사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갖고 있는 특허들, 갖고 있는 기술들이 이 SDG에 얼만큼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지를 나는 분석해서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관들, 우리 기업이 SG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외 기관들,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특허들의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 기술의 경쟁력을 분석을 하고요. 다른 플레이어들의 걸 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 분야, 나랑 유사한 플레이어들과 비교해서 내가 리딩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죠. 기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국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런 방향들과 나의 어떤 기술 방향성을 맞춰서 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우리의 기술들의 이노베이션들, 그다음에 어떤 마켓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다른 나라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얼라인돼 맞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렉시스넥시스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솔루션 중에서 특허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 품질을 평가하는 패튼사이트라는 솔루션이 있고, 그 중에서 SDG 관련 모듈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분석들을 굉장히 쉽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지속 가능한 경영, 개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또 회사에 기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함께 해서 잘 해결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런 토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 저희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친환경 소재를 만든 설거지말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SDG 관련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런 환경에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혹시 저희 쪽 QR코드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저희 부스에서 QR코드 체크하시면 저희가 관련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SDG 관련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도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